자, 보자. 여기 20개. 자, 질문 있나, 얘들아, 여기? 우리 1번부터 6번까지 질문 있니? 6번까지 질문 없어? 5번? 자, 5번은 있잖아. 다시 한번 보자. 우리 예전에 한번 했는데, 이 부등식에서는 얘들아, 이 차이함수가 좀 되게 중요하니까 차이함수 다시 한번 해볼게. 아마 하율이도 잘 풀었네. 근데 이 차이함수 개념으로 가면 금방 풀 수 있으니까 보자. 차이함수는 얘가 나중에 미적분에서 또는 대수나 미적분 모든 파트에서 다 들어가거든. 자, 차이함수 이겁니다. 다시 한번 보자. 1번. 예를 들어서 2차 곡선이 하나 있어, 이렇게. 얘가 예를 들어서 뭐 y는 fx야. 오케이, fx야. y는 fx야. 여기 이제 직선이 하나 지나가. 여기 y는 gx입니다. 자, 이제 만나는 교점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쳐보자. 자, 이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우리가 바로 이제 우리가 보는 거야. fx는 2차식이고 gx는 1차식이야. 그치? 이때 우리가 fx하고 gx를 갖다가 놓게 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지? 그렇지.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에 누굴 찾는 거야? x좌표를 찾는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이거의 두 근이 x는 알파하고 베타가 되는 거라고. 그쵸? 자, 요걸 fx를 내가 잠깐만 이렇게 써볼까 좀? 여기를 내가 ax 제곱 플러스 bx 제곱으로 쓸게. 이렇게. 근데 얘는 또 같은 식이란 말이야. 그치? 얘는 같은 식인 거야. 그런데 얘가 지금 2차식이고 얘가 1차니까 2차에서 1차 빼면 2차잖아. 맞지? 그럼 이 2차식의 근이 얘하고 얘거든? 그럼 이 알파 0을 싹 지우면서 우리가 요거의 두 근이 x-알파, x-베타 이렇게 써주면서 최고차 계수를 딱 긁어준다고. 이렇게 쓰는 거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차이함수가 이런 뜻인 거야. 딱 그래프를 보는 순간 차수가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오케이? 차수가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는, 그래서 차이함수야. 알았지? 차수가 큰 거 작은 걸 빼면 차수가 큰 놈의 최고차를 긁으면서 요 만나는 교점 x-알파, x-베타를 써주면 되겠다. 이런 뜻인 거야. 두 번째, 만약에 얘가 2차식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fx가 이렇게 있어. 왜 자꾸 떨어지냐? fx가 이렇게 있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퉁. 여기가 이제 gx가 있는데 여기가 mx 플러스 n인데 여기가 접했단 말이야. 이렇게 알파에서 딱 접했대. 이렇게. 얘들아, 우리 접한 거를 우리가 멋있게 뭐라 그러지? 근이 두 개 있다. 중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차수가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뺄게.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뺐으니까 2차식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최고차 계수를 딱 써주고 근이 알파가 연달아 두 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x-알파 곱하기 x-알파. 뭐지? 제곱이라고 바로 써버리는 거라고. 앞으로 저기 그래프상 이렇게 만나는 교점이 있다면.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아직 안 배웠지만 이런 3차 함수가 있다고 쳐보자. fx가 이제 ax 3승에 랄랄랄랄랄라가 있어. 저렇게.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툭 gx가 있어. 이렇게. mx 플러스 n이 있대. 근데 여기가 이제 만나는 교점이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이제 감마. 이게 x좌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순간 식을 긁어내야 돼.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미적분하고 미적분 2에서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계산량을 확 한 칸으로 줄이는 작업이야, 얘가. 빼기 gx. 이왕이면 차수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세요. 알았죠? 그러면 최고차 a를 써주고 이번엔 얘가 3차식이란 말이야. 그럼 근이 3개 나와야 되거든. 그게 누구야? 알파, 베타, 감마를 써준단 말이지, 이렇게. 자, 이해 갑니까, 여기까지? 자, 좀 더 가볼게. 네 번째. 내가 3차식이 이렇게 있어.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ax 3승에 여기가 랄랄랄랄라야.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gx가 mx 플러스 n이야. 근데 여기가 이제 알파고 여긴 접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접한 거는 무조건 근이 두 개인 거야. 그래서 fx에서 gx를 빼주면 최고차 a를 써주고 여기는 x-알파에다가 여기 접했잖아. 맞지? 이게 x-베타 뭘로? 제곱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요게 차이함수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럼 선생님, 꼭 1차만 돼야 되나요? 아닙니다.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쳐볼게. fx가 ax 3승에 랄랄라. 그리고 여기에 이제 2차 함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여기가 gx가 뭐 px 제곱에 랄랄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알파고 여기가 만약에 베타. 이거 접한 거야 지금 알았지 얘들아? 접한 겁니다.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차이함수를 걸 때 최고차에서 자, 차수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면 여기 최고차 계수 a를 써주고, 그치? 그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에 여기 접했잖아, 맞지? 이때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차이함수가 돼버리는 거야. 이해가지?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내가 알려줄 내용이 이겁니다. 차이함수.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고차 함수를 좀 그림을 그릴 건데, 고차 함수 그림을 그릴 건데, 요게, 잠깐만, 이거 하나 어디 갔지? 신기하네. 어디 갔을까? 아, 저기 있구나. 이게 고교 과정에 빠졌어. 근데 끌고 들어올게. 알겠지? 끌고 들어올게. 여긴 좀 지워도 되지, 그치? 끌고 들어올게요. 나중에 이제 여기는 사실은 이제 미적분 영역에서 막 그냥 미분하고 적분해서 이거 그림을 그리는 단계인데, 그거보다는 그냥 바로 갈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먼저 이거 규칙을 좀 보자. 홀수차는 뚫는다. 뭐, 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 빠야야, 이거 맞나, 이거? 아무튼 이거 뚫는다야, 뚫는다. 알았지? 야, 이거 맞지, 이거? 리을 히읗 맞지, 할인아? 뚫는다, 맞아? 뚫는다. 아, 근데 진짜 갑자기 빠르따르따 하는 생각나는데, 지금 이란 쪽하고 막 지금 전쟁 벌이잖아. 살벌해. 어저께 내가 얘기를 하는데 고이가 갑자기 그러는 거야. 선생님, 전쟁 나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미친? 야, 우리 만약에 전쟁 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어디부터 날릴 것 같냐? 뭐, 우리가 만약에 북한하고 전쟁하나 쳐봐? 또 중국하고 전쟁하나 쳐봐? 제일 먼저 어디부터 날릴 것 같아? 여기 성남공항부터 날립니다. 여기 전투기가 뜨잖아. 성남공항. 그럼 걔네들이 미사일을 빡빡 떨어뜨릴 때 성남공항만 딱 떨어뜨릴까? 아니야. 마구잡이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막 공부했다가 와 미사일이다. 세이브도 날아갔네? 이런 데니까. 와 버스가 날아다닌다. 다 작살나요. 성남은 끝장나요, 여러분들. 어휴. 그리고 전쟁이 터져? 그러면 이제 최고 1인까지 나가는 거지. 니네 이제 형들, 오빠들이 먼저 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야. 다 죽어? 그러면 이제 니네 아빠들 나갈 거야. 나까지 나도 나갈 거야. 다 죽어? 그럼 할아버지가 나갈 거야. 우리나라는 전쟁 터지면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렇잖아. 어딜 도망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쟁 개념이 후퇴 개념이 없습니다. 최후 1인까지야. 그리고 만약에 미사일 터져? 야, 지금 그 이란 봐라, 거기. 난 너무 웃긴 게 뭐냐면은, 뭐 미국 애들이 막 그래. 우리가 이란에 수천 명의 병사를 죽였다고.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 그럼 되겠지? 아니지, 얘들아. 생각해봐. 그 죽은 이란의 수천 명의 군인들이 누군가의 아빠가 아닐까? 누군가의 아들이 아닐까? 누군가의 형이 아닐까? 그런 사람들을 미사일로, 트럼프 개인 욕심 때문에 미사일로 빠바바바박 쏴갖고 수천 명을 죽였다고 저렇게 자랑한다고? 그리고 거리는 다 폐허가 되고? 에이,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느낌이 지금 어떠냐면, 얘들아, 상황이 이런 거야. 거기 뭐, 아무튼, 이란에, 잘 모르겠지만, 이란에 원래 대빵인데 걔가 40년 동안 독재를 한 거야. 그래갖고, 자기 독재를 위해서 거의 4만 명인가 5만 명의 자기 이란 사람 다 죽여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걸 못 보고서 이제, 트럼프가 쟤를 이제 암살을 해야 되는데, 그때 암살한 게 아니라 원래,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 우리 일제 식민지 지배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사이의 이 나쁜 사이보다 100배 싫은 사이가 누구냐면은 그게 이란하고 이스라엘 관계야. 근데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무조건 마구잡이로 공격했단 말이야. 이거야. 우리가 뭐든 좀, 우리가 막 무기 개발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본이 가만히 있다가 마구잡이로 막 공격하고 다 때려 부순 거야, 우리를. 이란 측에서 열받잖아. 선빵을 쳤으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그렇게 사이가 안 좋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 초월이래. 그러니까 이제 이란도 야 이씨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미국이 야 내가 도와줄까?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친하잖아. 이란을 쓸어버리기 시작한 거야 지금. 먼저 걔를 죽인 거지. 독재자를. 근데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일반 군인까지 막 죽이는 거잖아 지금. 야 생각해봐. 우리나라가 윤석열이가 독재하고 있어 막. 그래갖고 일본 애가 윤석열을 죽였어. 거기가 좋은데 일본 애가 우리나라 싹 쓸어버리려고 일반인도 막 죽이고 그런다면 니네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못 있잖아. 지금 상태가 지금 그래요.
그 테헤란, 거기, 이란의 그 테헤란이 수도잖아, 수도. 거기 막 작살나고 있잖아, 막. 폭격기로 막 밀어갖고. 미국 발표 보니까 몇억 곳을 타격했대. 그러니까 만 몇 군데를 미사일을 요격한 거잖아. 상상을 해봐라. 만 군데? 그럼 모든 재반시설이, 거기 사람이 없었겠니? 다 죽는 거야, 사람이. 그럼 최소한 한 명만 있어도 10,000명 죽은 거네. 군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렇잖아. 지금 다 쉬쉬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그 죽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아빠고 누군가의 또 동생이고 누군가 형일 거 아니냐. 니네 같으면, 이란 애들 같으면 니네 어떨 것 같아? 일본에 우리가 그렇게 막 죽이면 어떨 것 같아, 민준아? 너도 끝까지 싸울 거 아니야. 그치? 상황이 지금 그래요. 지금 거기서 이제 또 이런 발악을 하는 거지, 여기저기 미사일 쏘고. 난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거기, 호르무즈 해협이, 거기 유조선이 통과하는 데잖아. 여기 이제 약간 미친놈들이지. 왜 UAE 이런 데 공격한단 말이야. 같이 죽자 이거지. 근데 나중에 이제 얘네가 밀리다가 보면은, 그래? 그럼 어차피 우리가 털리겠네? 알았어. 나도 어차피 죽을 거니까 자폭하자. 그래서 자기들 정유시설 다 터뜨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 호르무즈 해협 여기 수에즈 운하가 있는 거 알지, 그치? 거기다 미사일 몇 번 날려봐. 그럼 전 세계 경제는 완전 바닥을 쳐요. 근데 배고파지는 거야, 우리가. 진짜. 그 맛있는 피자도 못 먹고, 통닭도 못 먹을 수 있다고. 기름이 없는데 어떡해. 그치? 지금 여러분들 상상한 것보다 굉장히 심각해. 얼마나 다행이냐, 우리는. 이란에 안 태어난 게. 야, 이란 애들 지금 얼마나 무섭겠냐? 이란뿐만이야? 이스라엘. 야, 어제 보니까 이스라엘 그 수도 있지. 거기에 이란이 이제 금지의 무기까지 꺼낸 거야. 집속탄. 그건 원래 너무 무기가 세서 우리 사용하지 말자. 약속한 게 집속탄이라는 게 있거든. 그거하고 백린탄 같은 것들. 백린탄은 뭐냐면은 이게 딱 불이 붙어. 안 꺼져. 물에 담가도 안 꺼져. 그 백린탄. 그걸 치사하게 러시아 애들이 우크라이나에 쏜 거잖아. 쓰지 말자고 그랬는데. 근데 이번에 이란이 막바지까지 간 거지, 집속탄을 이스라엘 수도 위에 뿌려버린 거야, 다 같이 죽자 이거지. 다 같이 죽자, 동네 한 바퀴.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지금 어디까지 갈지 몰라, 이게. 그러니까 완전 걔는 적인 거야, 적. 와. 니네가 바퀴벌레 싫어하는 것처럼, 걔네 둘이 바퀴벌레하고 인간 사이인 거야, 지금.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UAE 거기 특별 항공편으로 지금 사람들 날르고 있잖아. 왜? 이런 애들이 미쳐갖고 그냥 막 쏴대니까. 그래갖고 오늘 뉴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항공에 내려와서 막 끌어안고 막 울고 막 난리 났대. 왜? 거기 가서 항공편을 비행기 예약을 하니까 또 결항 안 된다는 거야. 한번 올 때도 500, 600, 1,000만 원까지 줘야 된대. 근데 공항까지 가는데도 뻥! 저기서 뻥! 이러고 있대, 지금. UAE가. 와. 근데 여기 지금 우리나라 사람은 몇천 명이 아직 남아있더라고. 다 이제 실어 와야 되거든, 지금. 까딱하면 그냥 미사일 맞고 죽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을 벌여? 와, 초토화예요, 초토화. 그냥 게임 끝나는 거야. 게임 끝나는 거야. 원시대로 돌아가는 거지, 이제. 원시대로 돌아가는 거야. 이제 전쟁이 좀 무서워. 핵무기 잠깐 얘기했었잖아, 내가. 다 쓸리는 거. 그래서 전쟁이 안 터지길 바라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딱 그거 하나야.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지금 주식은 다 떨어지고 있는데 한 군데만 지금 올라간다 하잖아. 천궁 알아? 모르는구나. 이번에 이란이 막 공격했을 때 그 요격미사일 있잖아, 요격미사일. 요격미사일을 미국의 패트리어트가 가장 유명하잖아. 거기 천궁2도 꼈대. 요격률 95%. 그리고 지금 그쪽 그 아랍에 있는 애들이 천궁 좀 빨리 달라고. 요격미사일이야, 우리나라. 좀 빨리 달라더니 미안한데 지금 재고량이 없다. 그럼 빨리 좀 달라고, 제발 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상황이. 그래서 거기만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어마어마한 거지. 그래서 이란 지금 꺼내고 있는 마지막 히든카드가 뭐야? 극초음속 무기. 마10.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마6까지 개발했어요. 자체 기술로. 근데 우리 마10, 마20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해 주세요. 알았지? 카이스트 가서. 걸? 자, 볼게. 자, 우리, 약속. 자, 보자. 자, 홀수차는 뚫습니다. 그 다음에 짝수차는 땡기는 거야.
자, 이것만 좀 볼게요, 얘들아. 이것만 좀 볼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길을 가다가 너무 괜찮은 여자가 있어. 그래갖고 저기 죄송한데요. 저기 실례지만 전화번호 좀. 어머 됐어요. 전 짝이 있어요. 짝수차는 짝수가 있으면 짝이 있으면 튕깁니다. 근데 저기 실례지만 전화번호. 어머 나 솔로인데 자 여기 있어요. 뚫습니다. 콜. 자, 그다음에 최고차 이거 2번이라고 할게. 1번이라고 하고 두 번째가 최고차 개수가 양수면은 최종적으로 끝으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됩니다. 요거는 왜냐면 x를 양의 무한대로 보낼 때 극한이 양의 무한대인데 요거는 나중에 미적분 시간에 설명해 주고 그다음에 최고차가 만약에 음수면은 그래프는 왼쪽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가 됩니다.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나 아직 몰라. 얘기해 볼게. 최고차가 양수면 그냥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야. 최고차가 음수면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나하고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 x-1이야. 자, 요건 내가 당연히 그림 그릴 수 있잖아. 맞지? 자, 먼저 팅 잡고 0 되는 포인트를 잡아. 0하고 1이야. 연습할게요. 자, 근데 최고차가 양수잖아. 그러면 얘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된단 말이야. 오른쪽 위로. 자, 이제 까꾸로 가볼게. 까꾸로 갑니다. 여기 1승 1승입니다. 까꾸로 내려오면서 그릴게. 자, 여기 1을 지나는데 여기서 뚫고 들어갑니까? 튕깁니까? 여기가 1승이잖아. 홀수차잖아. 맞지? 여기서 뚫고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얘를 지나려면 한번 꺾여야 되거든? 그 다음에 여기를 뚫습니까? 튕깁니까? 1승이지, 그치? 0 되는 게. 뚫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2차 함수 형태가 이렇게 잡히는 거야. 오. 자, 계속 가볼게. x에 x-1에 x-2야. 이렇게 다 1승입니다, 여기. 자, 이 3차 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0 되는 포인트가 여기가 0하고, 여기가 1하고, 여기 2야. 여기 세 점은 무조건 지나가야 되는 거야. 맞지? 근데 최고차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내려오면 까꾸로 올라가니까, 이제 역으로 추적할게. 자, 내려옵니다. 여기 뚫고 들어갑니까? 튕깁니까? 뚫고 들어가요. 여기를 지나면 한번 꺾여야 돼. 그치? 여기도 뚫고 들어갑니다. 왜? 여기 1승이니까. 여기를 지나면 한번 꺾여야 됩니다. 뚫고 들어갑니다. 이게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이에요. 3차 함수. 자, 계속 가볼게. 자, x 여기 이런 제곱에다가 x-1의 3승에다가 x-2의 5승쯤 보자. 와, 이게 몇 차 함수냐? 10차 함수입니다. 10차 함수예요. 그치? 자, 10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0 되는 포인트가 0이고요. 여기 1이고요. 여기가 2입니다. 자, 일단 최고차 함수가 지금 최고차가 양수입니다. 맞지?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데 자, 이제 까꾸로 내려오면서 그릴게. 자, 여기서 뚫고 들어갑니까? 튕깁니까? 여기서 뚫고 들어갑니다. 왜? 홀수차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가려면 한번 꺾여야 돼. 자, 여기를 뚫고 들어갑니까? 튕깁니까? 뚫고 들어갑니다. 맞지? 이거 홀수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0을 지나가려면 한번 꺾여 들어와야 돼. 자, 꺾여 들어가면 여기 뚫고 들어갑니까? 튕깁니까? 튕겨 들어갑니다. 여기 짝수니까. 이게 여러분들 10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에요. 이거 이해 갑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계속 볼게. y는 x, 3승에 x-1에 4승쯤 보자. 7차 함수입니다. 7차 함수. 좀 더 가볼까? 요거까지 가볼까? 8차 함수입니다.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이번 여기다가 마이너스 한번 당겨볼까, 이렇게? 마이너스 한번 당겨볼게. 콜?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자. 띠 갖다 놓고 0 되는 포인트 잡을게. 0 하나 잡고 0. 여기 1 잡고 여기 3을 잡을게. 자, 근데 최고차가 음수니까 이제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된단 말이야. 이제 까꾸로 치고 올라갈게. 자, 치고 올라갑시다. 뿅. 자, 갑니다. 자, 여기서는 뚫고 가요. 자, 얘를 지나면 꺾여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야? 짝수차니까 튕깁니다. 얘는 또 여기를 지나가려면 한번 꺾여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야? 0에서는 홀수차니까 얘가 뚫고 내려갑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그게 몇 차식이든 간에 그림의 개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물론 조금 약간 디테일한 부분 바뀝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제 딱 갖다 놓고 이건 좀 부등식 풀기 한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걸 그림을 빨리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렸지? 0보다 작은 범위가 어디야? 여기하고 여기 등호 들어갔네? 요거까지. 괜찮지? 그래서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x가 1이다, x가 3보다 같거나 크다. 이러면 끝나는 거야.
이해가죠? 그래서 요게 나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프만 대충 그릴 수 있어도 요거만 알아도 사실은 미적분 반 이상 커터가 돼. 알았죠? 완전 커터가 됩니다. 요거 이해갑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가 요거 한번 풀어볼게. x-1에 여기가 뭐 x-3에 x 플러스 4에 뭐 x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다. 요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 놈을 한번 그래프를 한번 요거 부등식 한번 찾아보자 이런 얘기야. 맞지? 그럼 내가 봐봐. 여기는 y는 0이고 요 놈을 내가 그림을 빨리 그려야 된단 말이야. 그치? 요 놈을 그려야 될게. 자, 그려볼게 한번. 톡 잡고서. 자, 0 되는 포인트가 여기가 마이너스 4가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가 1이 있고 여기가 3이 있습니다. 자, 여기 꼭 지나가야 돼. 근데 최고차가 양수야. 그럼 오른쪽 위로 올라가잖아. 까꾸로 갈게. 다 1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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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승이니까 얘가 다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내려올게요. 자, 뚫습니다. 근데 얘를 지나려면 한번 꺾여야 돼. 그치? 뚫고 올라갑니다. 아이고, 뚫고 올라갑니다. 얘를 지나면 한번 꺾여야 됩니다. 이거 뚫고요. 얘를 지나면 꺾여야 됩니다. 뚫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이게 그래프의 개형이에요. 이때 뭐라 그랬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여기라고,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x가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2 사이, x가 1과 3 사이. 이렇게. 요게 답이 되는 거야. 이해가죠, 여기까지? 이제 얘가 참 되게 중요한데, 이상하게 이거를 고교 과정에 빼버려갖고 그냥 다시 땡겨왔어요. 알았죠? 그냥 저렇게 판단하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2차식이든 3차식이든 4차식이든 아마 부등식이나 이런 것들 또는 그래프의 개형 볼 때 편할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됐어. 자, 그래서 내가 이걸 왜 했냐면, 이거 지워도 됩니까? 이거 좀 찍자. 이거 좀 찍자, 얘들아. 카메라 좀 찍을게. 중요하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그래도, 우리 저기, 우리 3명, 우리 미만 애들,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자, 그럼 요거 갖다 놓고 이제 그냥 5번을 그냥 순식간에 풀어볼게요. 자, 5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y는 fx가 있고, y는 gx가 있는데, 둘 다 2차 함수래. 근데 얘는, 최고차 계수가 얼마래? 1이고, 얘는 최고차 계수가 4래요. 계수가 4인 2차 함수, 얘도 2차 함수래. 맞지? 2차 함수입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 얘네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가조건이 뭐냐면, y는 fx와 y는 gx는, x는 p에 대해 대칭이다. 근데 사실은 문제 풀 때 이것도 의미가 없어. 이것도 필요가 없어, 사실은. 얘도 과조건이야, 과조건. 그러니까 차이 함수를 알면은, 나는, fx가 gx에 이거의 해가 누구지? x는 마이너스 2하고 3이다. 근데 뭐 어쨌든 뭐 해보자. 3이다. 이때 누굴 구하는 거야? f3 빼기 g3을 구하자.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얘들 한번 보자, 여러분들. 이게 뭐야, 갑자기? 빼래네? 그럼 넘어가 보자. 넘어가 볼게요.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지금? fx 빼기 gx네? 이거를 풀었더니 얘가 지금 x는 마이너스 2하고 3이 나왔다는 얘기잖아. 근데 얘는 지금 최고차 계수가 1인 거고 얘는 지금 최고차 계수가 얼마야? 4인 거잖아. 왜?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어? 아이고, 야, 6이구나, 여기. 어휴, 깜짝이야. 그치? 이렇게, 맞지? 그러면 얘는 최고차 계수가 1이고 얘는 최고차 계수가 4니까 최고차끼리 빼면 얼마야, 얘가? 마이너스 3이 될 거 아니니, 맞지? 맞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면서 야, 이 부등식의 경계값이 뭐가 된다고? 얘가 2차식 나올 거 아니니? 2차식의 두 근이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fx 빼기 gx라는 놈은 요거 최고차 계수가 자, 얘에서 뺐으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면서 얘하고 얘가 경계값이 요 2차식에 뭐가 된다고? 근이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여기다가 누구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끝나네. 됐죠? 이게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저도 3 집어넣으면 답입니다. 이해가죠? 그럼 선생님, 얘는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얘는 있잖아, 이런 얘기야, 사실은. 얘들아, 봐봐.
y는 fx하고 y는 gx가 x는 p에 대칭이래. 그럼 얘들아,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은 fx가 있고 어떤 gx가 이렇게 있을 때, 요건 잠깐 설명 좀 해볼게. gx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칭을 내면은, 내가 만약에 x는 p에 대해서 대칭을 내면은 이 노란색하고 이 하얀색이 정확히 폭이 일치돼야 되지 않니? 그래야지 빈 그릇으로 돌렸을 때 딱 겹칠 거 아니야. 근데 이차 함수에서 폭을 결정하는 게 누구지? 최고차 계수가 폭을 결정하거든. 다르잖아. 다른 놈이 어떻게 대칭일 수가 있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는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지. 뭐가? 여기가 x는 p잖아? 그러면 fx는 얘가 조금 1이니까 좀 이렇게 넓은 거고,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꼭지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gx는 얘가 좀 계속 높잖아. 그러니까 얘는 좀 이렇게 폭 가파르게 되는 거지. 좀 폭이 좁아지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fx와 gx의 둘 다 꼭지점 좌표가 x는 p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치? 문제 풀 때 별 도움이 안 돼요. 알았지? 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저건 이제 차이함수로 처리해주면 게임 끝납니다. 자, 됐고요. 6번까지 괜찮나? 자, 뒤에 넘어가서 우리 하유리가 풀었구나. 잘했네. 저렇게 풀어도 괜찮아. 근데 저기다 빨라. 자, 그다음에 7번부터 14번까지 있나요? 여기는 좀 노가다스럽지만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요. 못 풀어? 왜?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15번부터 20번까지. 17번? 자, 17번 다시 좀 볼게. 자, 요거는 한 번만 딱 정리 좀 할게요, 여러분들. 얘들아, 요거 꼭 알아놔라, 알았죠, 요거? 요거 부동식 나중에 우리 반은 또 헷갈리면 내가 한 번 더 해줄 테니까. 그리고 이 고3을 맞다가 내려와 버리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좀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냥 그때 얘기했지만 학년 구분 없이 갈게, 알았지? 학년 구분 없이 뭐 고2 과정이든 고3 과정이든 아니면 대학 과정으로 올라간 것들 다 땡겨올게요, 여러분들. 나중에 기하 벡터 배울 때도 난 너무 다행이야. 이번에 공간 벡터가 들어갔다더라고. 그리고 행렬도 들어와서 다행인데 좀 너무 찌끔찌끔 들어와서 특히 기하 벡터 배울 때는 조금 좀 디테일하게 가거나 아니면 뭐 재수없으면 뭐 그냥 대학 과정 끌고 내려오면 돼, 알았죠? 그러면 간단해져. 걱정하지 말고. 자, 17번입니다. 봐봐. 예를 들어서 얘들아, 이게 삼각형이 될 조건이야. 이게 중학교 과정인데 삼각형의 조건. 이거는 원래는 다 따져봐야 되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한 개만 따지면 돼. 뭐냐면은 이거 부러졌네. 뭐만 따지면 되냐면은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으면 돼요. 알겠지? 가장 긴 변이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으면은 저게 여러분들 삼각형이 될 조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삼각형이 됐잖아. 그 다음에 좀 이제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거야. 뭐냐? 첫 번째, 예각 삼각형 1 조건하고, 두 번째, 직각 삼각형일 조건하고, 세 번째, 둔각 삼각형일 조건을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예각 삼각형은, 예각이 뭔지 알죠? 이렇게 세 각이 다 90도보다 작은 거고, 직각은 하나가 90도인 거고, 얘는 하나가 90도보다 큰 놈을 얘기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예각 삼각형은 뭐냐면은, 긴 변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별하고 하트라 그럴게. 나머지 두 개 길이의 제곱보다 작아지면 요게 예각이 되는 거야. 그리고 직각은 긴 변 길이의 제곱이, 가장 긴 변 길이의 제곱이 별 제곱하고 하트 제곱하고 요게 아니라 등호가 들어가면 이때는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고, 둔각은 긴 변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길이의 제곱의 합보다 크면은 둔각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언제 풀 때는 봐봐, 이제. 야, 너 예각 삼각형이 될 조건을 구해볼래? 그러면은 이게 먼저 삼각형이 돼야 되고, 이 상태에서 얘가 들어가야 되니까 얘하고의 교집합을 잡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둔각이 된다 그러면은 얘하고의 교집합을 잡으면 이게 둔각이 되는 거고. 이해가죠? 여기까지? 자, 그럼 볼게. 지금 17번 문제는 뭐냐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2가 얘가 둔각이 되면은 둔각이 될
둔각삼각형이 될 x의 범위를 좀 체크를 하재. 그럼 잘 생각해봐 일단. 먼저 얘가 삼각형이 돼야 되거든. 그럼 얘가 가장 길잖아. 그치?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길이의 합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긴 변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길이의 제곱의 합보다 어때요? 얘가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얘와 얘의 교집합을 잡는 거예요. 이거 민준이 이해 가니? 그러면 이제 뭐가 범위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 위에 거는 여기 넘어가면 x. x가 1보다 무조건 커야 된대. 그래야지 이게 삼각형이 되는 거야. 1되면 마탱이 가잖아. 그리고 요걸 계산해주면 여기서 이거 x제곱에 여기가 4x에 플러스 4가 되고 x제곱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니까 여기서 까고 까자. 1로 넘어올게. 그럼 x제곱이 1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2x가 되고 1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3이 돼서 0보다 작다. 자, x 마이너스 3하고 x 플러스 이것도 이제 바로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 들어갈게요. 그럼 x가 이제 3하고 마이너스 1인데 사실은 이제 x가 이게 마이너스를 되면 안 되잖아. 길이니까, 그치? 이게 어쨌든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이거 얘하고의 교집합은 1r보다 크고 3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2번인가? 10이지, 맞지? 그렇게 해주면 돼요. 18번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알았지? 야, 17번 틀렸으면 18번 틀렸겠네. 자, 끝까지 질문. 끝까지 질문 있나요? 여기서 21번은, 요거 21번은 푸른 사람도 있겠지만, 요 21번은 이제 오늘 근해 분리를 좀 보면서 요거, 21번 다 풀었니? 얘들아? 못 풀었구나. 그치? 요 21번. 잠깐 좀 볼게요, 얘들아. 요거는 근해 분리를 하면서 할 건데, 일단 한번 좀 보자. 이런 느낌이야. 뭐냐면, 뭐 근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다. 좀 이따 해줄 텐데, 이거는 이런 느낌이야. 못 도망가게 얘를 픽스를 시키는 거야. 못 도망가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못 도망가게 픽스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이 차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k가 있어. 그런데 얘가 이것이 x축과 알파, 0, 베타, 0에서 만난대. 이렇게. 자, 이때 알파하고 베타가 이렇게 여기가 5보다 크대. 이를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K의 합을 좀 계산하자 이거야.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게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서 저걸 픽스를 시켜야 돼. 못 도망가게. 이게 선생님 무슨 얘기예요? 자, 요거를 하면서 바로 근해 분리자로 넘어갈게요. 이거 먼저 하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그림 한번 그려보자. 알았죠?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얘가 지금 X축과 어디서 만난대? 알파하고 베타에서 만난다는 거야, 이렇게. 그쵸? 딱 보는 순간 지금 꼭지점 X좌표가 얼마니? 여기가 정확하게, 그림이 이상한데? 여기 2잖아, 이렇게. 2가 되는 거야. 그치? 여기가 이제 알파가 되고, 여기가 베타가 되고. 근데 얘네가 둘 다 5보다는 작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려면, 이렇게 이 fx, 이 빨간 놈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려면은 필요한 것들을 먼저 봐야 되는 거야.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첫 번째, 뭐부터 봐야 돼? 얘가 지금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잖아. 그러니까 판별식이 일단 0보다 커야 된다. 이 하나의 조건을 보는 거야. 됐지? 두 번째는 여기 이 2라는 놈, 2를 대입했을 때 무조건 음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니냐, 맞지? 그래서 F2도 얘가 음수가 돼야 돼. 그치? 근데 이 알파, 베타가 그 다음에 조건이 뭐야? 얘가 얼마인지 몰라? 얼마인지 모르지만 베타는 2보다 커야 되는데 어쨌든 알파는 2보다 작고, 근데 얘가 알파인지 얼마인지 누군지 모른단 말이야. 됐지? 그러면 여기서 봐. 이 두 가지만 갖다 놓으면, 얘는 이렇게 만나면서 여기 2가 있구나. 알파와 베타 사이에 이렇게 2가 있구나. 여기까지 딱 픽스가 되는 거야. 그래프가.
이 상태에서 5가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는 5를 대입하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양수가 되겠다 이런 얘기야. 맞지? 이렇게 되면 5가 이쯤에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딱 못 도망가는 거야. 이 상황에서. 못 도망가는 거예요. 못 도망가.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얘에게 세 개의 교집합을 잡아버리면 끝나는 거야. 오케이? 요게 이제 일종의 근해 분리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근해 분리가 응용 버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렇게 조건을 보면서 못 도망가게 픽스를 시킨다라고 개념을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럼 볼게. D가 0보다 크대. 자, 판별식 볼게요. 요거 짝수로 좀 가볼까? 짝수로 가볼게. 자,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너 곱하기 더. 얘가 0보다 크니까 일단 K는 4보다 작아야겠구나. 하나 나오고. 자, 2 한번 넣어볼까? 여기다 2 한번 넣어보자. 그럼 2 빼기 4 빼기 8 더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K가 음수. 넘어가면 K는 4. 이거 똑같아. 똑같다, 그치? 똑같아. 똑같으니까 필요 없고. 5를 대입하자. 5를 대입하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25 빼기 20. 5 플러스 K가 뭐지? 0보다 커야 되는구나. 여기서는 그럼 K는 마이너스 5보다 크구나.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교집합이니까 결과적으로는 K는 4하고 마이너스 5다. 이 사이에 있는 정수를 쫙 더해당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조금만 쉬었다가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근해 분리 좀 들어갈게. 알았죠? 그래도 다행이다. 난 또 그래서 어저께 곰곰이 생각했을 때 윤성이하고 이제 민준이하고 이제 쉬운지 안녕이구나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 나중에 이제 시우 보나마나 신랑 입장 띡 100% 되죠. 자, 어깨 펴시다 남학생들 어깨 펴요. 제발 좀 부탁인데 좀 어깨 좀 펴. 야, 어저비 되지 말고 진짜. 제일 꼴보기 싫은 게 이제 어저비. 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약간 이렇게 뒤로 이렇게 빼는 거야. 뒤로 알았지? 명치를 위로 이렇게 올리고서 이게 뒤로 빼 이렇게 항상 이렇게 견갑골 좀 늘려줘야 돼. 그래야지 어깨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벌어진다고. 맨날 이러고 있어요. 맨날 이러고 있어. 야, 그게 안으로 좁아요. 이게 뭐야? 이게 예쁘냐 이거? 예뻐? 너 약간 좀 취향이 이상하구나. 너도 혹시 그럼 너 흑인 여자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지? 막 100kg 대 흑인 여자 막 좋아하고 막 그러지면 안 돼? 근데 약간 있잖아. 그런 게 있어. 남자나 여자나 상대적으로 자기하고 약간 그 체형이 약간 반대 스타일을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좀 이렇게 좀 덩치가 컸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무 키 큰 사람 싫었어. 약간 좀 이렇게 키가 적당한, 좀 아담하고 이렇게 예쁘고 좀 이렇게 여리여리한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데 마른 사람들은 의외로 또 좀 여자들이 이렇게 통통한 사람을 좋아하게 돼. 키 큰 사람 약간 작은 사람 키 큰 사람 좋아하고 약간 반대 성향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여자들이 요즘에 제일 싫어하는 거는 어좁이에요. 여러분도 그 얘기 들어봤지? 어깨 깡패란 얘기 들어봤지? 남자는 어깨가 깡패가 돼야 돼. 그래서 요즘에 운동하는 사람들도 여기다가 막 어깨뽕 막잖아, 이렇게. 이게 근육을 불려갖고 이렇게 어깨가 이만해진다고. 그럼 진짜 멋있어. 어저비가 좋다고? 제 취향 이상해. 우리 시우 이상해. 너 남자하고 너 친구하고 너 또 영화관 갈 때 막 깍지 끼고 가면 네 얘기하는 거야, 이 자식아. 네 얘기 지금 콱 쳐. 자, 볼게요. 눌렀구나. 자, 요걸 말은 이제 멋있게 근해 분리라 그러고 그냥 이거는 우리가 뭐냐면은 못 도망가게 묶는다. 알았어요? 그래프를 묶어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크게 이제 네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요거 네 가지 형태가 기본이고 여기서 이제 응용 버전이 들어갈 거야. 알았지? 근데 거기까지 하면 니랑 힘드니까 어쨌든 응용 버전은
그냥 그래프를 못 넘어간 게 묶어버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첫 번째부터 할게요. 자, 두근이 K보다 작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근이냐면은 이거야 지금 AX 우리 지금 2차 방정식 보는 거야 지금 BX 플러스 C 이꼬로 제로.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K보다 작다. 콜? 여기서는 편의상 내가 A가 0보다 크다고 얘기를 할게. 왜냐면 A가 0보다 작으면 그때 그림을 그릴 때가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두 번째, 두 근이 K보다 크다. 선생님 K는 뭡니까? 문제 주어져. 어떤 특정한 숫자가 나온단 말이야. 세 번째는 두 근이 K와 K 다시 사이에 존재한다. 여기 이제 숫자가 두 개 나오는 거야. 네 번째가 두 근 사이에 K가 존재한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 패턴이야. 이걸 완벽하게 익숙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응용 버전이 들어갈 겁니다. 자, 두 근이 K보다 크다고? 작다고? 두 근이 K보다 크다고?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래프적인 개념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프적인 개념으로 판단합니다. 어떻게? 얘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여기 양수라 그랬으니까 이런 근의 분리는 y는 0 하고 누구지? y는 아래 볼록인 2차 포물선이야. 편의상 얘를 내가 fx라고 잠깐 얘기를 할게. 괜찮지? 그리고 그림을 그려주는 거야. 얘는 x축이고 얘는 아래 볼록이 2차 포물선입니다. 그러면 그 두 개의 근이 K보다 작게끔 만드는 거야, 지금부터. 자, 여기 X축이 하나 딱 있어. 그럼 당연히 얘가 아래 볼록이니까 두 개의 근이 나와야 된다며. 맞지? 근이 나왔어, 이렇게. 이 근이야. 근데 K보다 작다는 K가 이렇게 오른쪽에 딱 픽스가 돼야 돼.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여기 볼게. 두 근이 K보다 작대. 크다. 이번에는 딱 그림을 그릴 때 요렇게 두 근이 나오는데 여기 두 근입니다, 여러분들. K보다 크니까 K가 이번에는 이렇게 왼쪽에 잡혀야 돼. 얘는 두 개의 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두 개의 근이 있는데, X축이 있고, K와 K 다시 사이에 존재를 해야 돼. 지금 내가 그린 요 노란색 얘는 fx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fx야, 다. fx입니다, 요거.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A가 양수인데, 여기는, A가 음수면은 위로 볼록하게 그림을 그리는 거야. 알겠지? 위로 볼록하게. 양수니까 이제 아래 볼록하게 그리는 거고. 이번에 얘는 두 근 사이에 K가 존재한다고? 그럼 X축 갖다 놓고, 두 개의 근이 나왔는데, 여기하고 여기 나왔는데, 두 근 사이에 K. K가 이 중간쯤에 찍혀 있어야지. 요렇게 되는 상황이 가야, 지금. 그리고 얘가 이제 저 상황을 못 도망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자, 첫째, 볼게. 필요한 조건이 뭐가 있냐면, 첫째, 판별식. 어때? 이거 이꼴형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야 두 근이 나온단 말이야. 괜찮죠? 여기까지? 근데 등호가 들어가도 돼요. 왜? 이 두 근이 같지 않다는 보장이 없는 거야, 지금. 여기서는. 근데 만약에 서로 다른 두 근이다 이러면은 그때는 등호를 빼버리는 거고 그냥 두 근 이러면 등호까지 붙이는 거야.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K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K를 무조건 대입하면은 두 번째는 FK 여기 X에다가 K를 대입하면 얘가 당연히 Y 값이 양수가 떨어져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근데 여기서 멈춰버리잖아. 그럼 안 된다. 왜? 봐봐. 여기도 한번 볼게. 두 근이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괜찮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K를 한번 넣어볼까? 그러면 FK도 당연히 이게 양수입니다. 야, 그러면 얘하고 구별이 안 되잖아, 지금. 차이점이 뭐지? 얘는 요 놈은 꼭지점이 얘보다 왼쪽에 있는 거야. 얘는 꼭지점이 얘보다 오른쪽에 있어.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 찾는 거야.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이게 지금 꼭지점 좌표잖아. 맞지? 얘가 K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고 얘는 마이너스 2A분의 B. 꼭지점의 X좌표가 K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괜찮나? 이렇게 세 개를 딱딱딱 설정해버리잖아.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가 이 상황을 못 벗어납니다. 딱 묶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 세 부등식의 교집합을 잡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세 부등식의 교집합을 잡아버려. 그러면 무조건 두 근이 K보다 크게 돼 있고 K보다 작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지? 요거 나중에 여러분들 지수로고 대수 시간에도 엄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얘가 많이 튀어나와. 3차도 마찬가지고 미적분에도 그렇고.
자, 이번에는 두근이 K와 K 다시 사이에 있대. 그럼 마찬가지로 두근이니까 또 판별식이 나와야 되네.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돼. 다르다는 보장이 없어, 지금. 맞지? 그리고 K를 대입했을 때, 여기 fx에다가, 걔도 양수가 되고, 그 다음에 K-를 대입했을 때도, 얘도 당연히 양수가 돼야 돼요. 여기다가 K-를 집어넣었을 때도. 그런데 여기서 딱 멈춰버리잖아. 그러면은 얘하고 구별이 안 돼. 봐봐.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볼게. 어때? 얘도 두근 나왔네. 맞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얘도 양수, 얘도 양수가 돼. 그래서 얘하고 얘가 구별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못 도망가게 하나를 더 플러스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누구냐면 바로 요 놈입니다. 꼭지점입니다. 꼭지점의 x좌표가 얘는 지금 k-보다 바깥에 뻗어 있잖아. 안 돼, 안 돼. 요 사이로 몰려 들어와야 돼요. 요 사이로.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하지. 누구? 마이너스 2a분의 b. 이 꼭지점 좌표가 k-하고 k 사이에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부등식의 교집합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부등식에서. 이건 하나, 둘, 셋, 네 개를 풀어야 돼. 와, 미쳐버리지. 자, 이번에는 두근 사이에 K가 존재합니다. 두근 사이에 K가 존재. 그럼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딱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근데 이번에는 등호가 들어가면 되니 안 되니? 이때는 안 돼. 왜? 이 사이에 얘가 낑겨 들어와야 되거든. 근데 중근이 못 끼잖아. 그리고 K를 대입했을 때 음수가 나와야 됩니다. FK가 음수. 그런데 어떤 이론에 의해서 얘는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다 이 안에 다 포함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두근 사이에 K가 존재해. 아래 볼록이야? 그러면 K를 대입했을 때 음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나오면은 감사합니다. 주워 먹어야 돼, 그냥. 딱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근의 분리라 그래. 근데 좀 외우기 좀 불편하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볼게. 봐봐. 얘는 3개가 필요하고 3개가 필요하고 얘는 4개가 필요해. 어떻게 외우냐면 봐봐. 두근이 K보다 작다. 한근, 두근, K. 3개가 나오잖아. 이게 3개가 필요해. 여기는 두근이 K보다 크다. 한근, 두근, K. 3개가 필요해. 식이. 여기는 두근이 K와 K 사이에 그러면 한근, 두근, K, K 4개가 필요해. 두근 사이가 들어가면 그냥 하나만 필요해요. 알겠죠?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상 없나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니까 요거부터 먼저 처리하고 좀 들어갈게요. 자, 우리 스매싱 좀 펴보자. 거기 318페이지가 있어. 거기 심화 유형 21번이라고 돼 있잖아. 맞지? 요거 한번 쭉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뭐 다 여기는 그냥 시작부터 레벨 2야. 시작부터. 맞지? 자, 1528번 잠깐 볼게요.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m이 이거에 두근이 1보다 작다. 자, 그때 실수 m의 최대값을 구하자. 자, 이거 몇 번 경우냐, 이거? 두근이 K보다 작다. 두근이 1보다 작다. 1번 경우예요. 그래서 그림을 딱 보는 거야. 띵. 얘가 이렇게 아래 볼록이잖아. 왜냐면 얘가 봐봐. y는 0. x축과 y는 아래 볼록 2차 포물선인데 두근. 얘가 누구야? 1보다 작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거지, 그림을. 그래서 먼저 3개 필요한 거야. 맞지? 판별식 D.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8M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것까지. 두근 일단 중근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어. 맞지? 두 번째. 1을 대입했을 때, 어디다가 여기 이 그래프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2 더하기 3 더하기 m. 이게 무조건 양수가 돼야 합니다.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꼭지점의 x좌표가 1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꼭지점 x좌표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너분의 마이너스 4분의 3이잖아. 얘는 당연히 1보다 작으니까 얘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 두 개의 교집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넘어가면은 여기는 뭐가 되지? m이 8분의 9보다 작게 되고요. 여기서 m이 8분 아이 그래 알았어 꼬마 그래서 작게 되고요. 여기 넘어가면 m이 마이너스 5분보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m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8분의 9보다 작다. 요렇게 되면 무조건 두근 1보다 크게 돼 있어. 근데 최대값은 얼마지? 등호 8분의 9가 되는 거야. 이해가지?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돼 여러분들. 1528번이잖아. 넘어왔네 여기. 어딨어? 자, 요거 그대로 응용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알겠죠? 자, 근데 1531번 잠깐 볼까 한번? 자, 2x제곱에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3k는 0에 이번엔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존재한다. 사이에 존재. 자, k 범위 한번 구하래. 이 몇 번인가요? 3번 경우에요. 3번. 맞지? 3번입니다. 3번. y는 0 하고 아래 볼록이 2차 포물선. 요거.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존재한다. 그럼 그림을 그려볼게요. 아래 볼록입니다. 요렇게 두 근이 나오는데 얘가 마이너스 1과 이 사이에 존재를 한대 이렇게 가는 거야. 세팅을 딱 맞춰 저렇게. 그럼 이제 몇 개 필요한 거지? 한 근, 두 근, 마이너스 1, 2. 네 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먼저 판별식부터 갈게요. 판별식.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너 곱하기 너 6k.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두 번째,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땐 당연히 여기다가 양수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2, 6, 3k. 8 더하기 3k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를 대입했을 때 양수가 나와야 돼. 4, 2, 8, 마이너스 12, 플러스 3k. 마이너스 4 플러스 3k도 당연히 양수가 나와야 되고, 조심할 건 4개가 필요하다 그랬어. 맞지? 그래서 꼭지점 x좌표. 마이너스 2 곱하기 너분의 너. 즉, 4분의 6이 2와 마이너스 1 사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당연히 있잖아. 그래서 이건 필요가 없단 말이야. 결과적으로는 이 세 개의 교집합을 잡으면 되는 건데, 넘어가서 계산해주면 여기가 K는 6으로 나눠주니까 2분의 3보다 큰 거고, 여기는 K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큰 거고, 여기는 K가 3분의 4보다 큰 거다. 요 세 놈의 교집합을 잡으면은 어디냐? 계산해볼까? 띠딩.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크고, 그 다음에 3분의 4보다 크고, 그 다음에 2분의 3보다 같거나 크대. 그럼 여기에 겹치는 거지 뭐야. 그래서 x가 2분의 3보다 같거나 크다. 이러면 끝내는 거야. 자,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는 거야 여러분들. 이해가죠? 요게 이제 근의 분리를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해가죠 여기까지? 근데 요게 이제 약간 응용 버전들이 있어. 응용 버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이겁니다. 자, 요거 이해가죠 여러분들? 조금만 외우면 돼. 1533번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2차 연립부등, 여기서 2차 부등식에서는 얘하고 그 다음에 연립부등식 있잖아. 뭐 얘하고 얘가 겹치는 데가 정수가 뭐 6개 있다. 뭐 A의 범위를 구하라. 그거 했잖아. 그치? 그거야. 그거하고 얘가 나오게 돼 있어. 2개였다. 2개. 수식적으로는 알았지? 뭐가 나올지 뻔히 아는데 뭐. 자, 1533번 볼게. x제곱 플러스 4mx 더하기 m제곱 플러스 3은 0에 두 실근이 있대. 두 실근이 이렇게 돼 있대. 야, 이게 뭐야? 등호가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잖아. 같을 수도 있다? 그럼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런데 알파가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가 베타가 여기가 이렇게 돼,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 거야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 거다 진짜 여러분들. 자, 이랬을 때 지금 정수 m의 개수를 좀 구해보자 이렇게 가는 거야. 정수 m의 개수.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을 좀 해볼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근데 딱 보니까 이 사이에 지금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돼요. 이 사이에 지금 0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얘보다 큰 범위 내에서. 자, 그러면 딱 보는 거야, 이제. 이거는 약간 얘네들하고 다르잖아, 지금 느낌이. 이게 그렇게 해서 응용 버전인 거야. 그때는 이 그래프가 도망만 못 가게 만들면 돼. 도망만 못 가게. 이럴 수도 있지만, 얘들아, 이럴 수도 있잖아. 얘가 이렇게 중근이 잡히면서, 여기 중근이 잡혀. 여기서 알파와 베타가 마이너스 2가 되면서 0이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어쨌든 이런 것도 만족한단 말이야, 지금 상황이. 그치? 그러면 얘든 간에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딱 묶어버리는 거지. 첫째, 판별식.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너 곱하기 너. 그러니까 일단 0보다 크거나 같은 것까지. 얘는 0보다 큰 거고 얘는 같은 거야. 맞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경우는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거고 이런 경우는 0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할게. 그러면 4에 마이너스 8m 더하기 m제곱 플러스 8, 3인가? 얘가 0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것까지. 근데 세 번째, 0은 확실하게 대입하면 양수가 돼야 됩니다. x에다 0 집어넣는 거고 여기는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건데 0을 집어넣으니까 쫙쫙 날아가면서 m제곱 플러스 3은 이거 확실하게 양수되는 거 맞지? 실수제곱 더하기 3은 확실히 양수잖아.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항상. 결국은 요 놈의 교집합을 잡아주면 그게 답이 되는 거라고. 이해 갑니까? 요런 것들을 이렇게 픽스 시킨단 말이야. 픽스 시킨단 말이야. 이해 가죠? 됐습니까? 오케이, 됐어. 자, 그래서 거기 그 심화형 21번은 그런 식으로 싹 다 처리해주면 게임 끝나요. 근데 얘가 제일 해피한 거야. 두 근 사이에 1이 존재한다. 와, 이러면 게임 끝나는 거지. 이러면 게임이 끝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해 갑니까? 응? 오케이. 자, 근데 이런 케이스가 있어. 뭐냐면은, 아무튼 뭐, 요거 됐고. 자, 요거 뒷장도 넘겨볼게. 근데 요게 이제 만약에 전체적인 근해 공식이라면은, 요거의 특이한 케이스가 317페이지에 있는 실전형 20번입니다. 얘를 먼저 봐야 되는 거야. 알았지? 얘가 만능이야. 얘가 만능입니다. 그 상태에서 요거의 좀 특수한 케이스. 우리가 원래 2차 방정식 풀 때 근해 공식으로 다 풀잖아. 이게 근해 공식이고, 그 다음에 특이한 케이스는 뭐가 있는 거지, 이제? 인수분해가 있잖아. 인수분해에 해당하는 게 그 실전형 20번입니다. 볼게요. 실전형 20번은.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 볼게. 예를 들어서, 이제 두 번째 케이스인데, 사실 얘가 더 중요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자,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다.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다. 세 번째, 두 근의 부호가 반대다. 이 세 개가 나오는데, 자, 보자 한번. 두 근이 모두 양수다? 그러면 먼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괜찮죠? 이제 판별식 바로 써버릴게, 그냥. 모두 양수니까 같을 수도 있어. b제곱 마이너스 4의 c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두 근이 양수야? 우리 명제 시간에 어떻게 쓰냐면은, 기억해야 돼. 두 수가, 즉, 알파, 베타가 모두 양수다. 모두 양수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합도 양수, 곱도 양수. 합과 곱으로 표현해요. 그럼 양수가 될 거 아니야. 두 근이 모두 음수다 그러면. 알파, 베타가 모두 음수다 그러면. 합은 음수, 곱은 양수. 이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알파, 베타가 부호가 같다 그러면. 그러면 부호가 같다 어떻게? 곱하기가 양수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이게 부호 같다라는 뜻이야. 그렇잖아. 양수, 양수. 같지? 양수지? 음수, 음수. 같아. 알파, 베타가 부호가 반대야. 그럼 이거는 알파 곱하기 베타가 음수다.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얘기는 두 근의 합,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 두 근의 합도 양수고,
두근의 곱도 음수다, 양수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의 세 개의 교집합. 콜? 마찬가지로 두근이 모두 음수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근의 합은 음수고 두근의 곱은 양수다. 요거 세 개의 교집합. 근데 두근의 부호가 반대래. 그러면 일단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됩니다. 맞죠?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니까 중근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큰 거고 그 다음에 합은 모르지. 양수가 큰지 음수가 큰지 모르잖아. 근이. 그러니까 합은 계산할 수가 없어. 그러면 곱은 음수지 무조건. 두근의 곱 a분의 c가 음수다. 이거의 교집합을 잡는 건데 잘 봐요. 얘들아 a분의 c가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얘가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지. 그치? 그럼 얘가 양수면 얘가 음수, 얘가 양수면 음수란 말이야. 그러면 요 놈도 음수가 될 거거든. 근데 음수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했더니 얘가 양수가 돼버리지. 거기다가 어떤 제곱을 더해도 양수가 돼버리지. 그래서 두근의 부호가 반대다라고 얘기하면은 판별식은 계산해봤자 의미가 없어. 다 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두근의 부호가 반대다 이러면은 아 곱이 음수다. 이거 하나 딱 필요하다고. 이거 하나만 필요한 거야. 두근의 곱이 음수다. 괜찮니? 원래 이걸 배우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봐봐. 두근이 모두 양수다라는 건 뭐지? 두근이 0보다 크다. 누구지? 여기야,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두근이 0보다 크다. K 대신에 0이 들어가는 거야. 오, 이해가? 두근이 모두 음수다. 이게 뭐야? 두근이 뭐지? 0보다 작다. 1번이에요. 이번엔 두근의 부호가 반대다. 올라? 야, 두근의 부호가 반대는 뭐야? 두근 사이에 뭐가 있어? 0이 존재한다. 얘입니다, 얘. 오케이? 그러니까 두근 사이에 0이 존재한다는 거는 어디 갔어? 얘가 만약에 양수라면 여기다 0 대입한 C만 음수면 끝나는 거야. A가 만약에 양수일 때는 맞아? 이거 K가 대입한 게 0이면 된다며. 0을 대입한 게 0이면 되는 거야. 아니 음수면 되는 거야. 0을 대입한 게. 0을 대입한 게 음수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음수면 되는 거라고. 같은 거야. 이거 알았니? 같은 거야. 따로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얘는 좀 특수 케이스긴 하지만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중요해서 그래프를 픽스를 시킨다. 알았지? 그래서 근이 어디보다 크다, 어디보다 작다 지금 경계를 나눠서 분리시키고 있잖아. 그래서 근의 분리라 그래. 근의 경계를 나눈다 그래서. 그래서 근의 분리는 얘들아 모조리 부등식으로 푸는 거고 이게 2차 부등식에서는 결국은 여기까지 오려고 우리가 부등식을 쫙 때린 거라고. 중학교 가정은 못 넣는 거야. 그래서 고등부에서 넣는 거야. 이해가지? 이쪽입니다. 중요한 게. 여러분 이해가죠? 좋았어. 무슨 이게 왜 가르칩니까? 근데 이것도 괜찮지만 이것도 편할 때가 있어서 그래. 자, 이해갑니까? 오케이,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317페이지는 조금씩만 응용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1524번 한 번만 볼까? 자, 오늘 다 끝나고 다음 시간에 우리 즐거운 그 경우의 수를 좀 합시다. 알았지? 경우의 수. 자, 1524번. 자, 3x제곱 플러스 m제곱 플러스 m-6 x 마이너스 m 더하기 1 이꼴 제로예요. 이때 두 근의 부호가 다르고 여기까지만 딱 멈추잖아, 얘들아. 두 근의 부호가 다르대. 두 근의 부호가 다르대. 그러면 이 관점에서 볼 때는 두 근의 부호가 반대라는 뜻이면 두 근의 곱만 음수면 되는 거야. 맞아? 근데 이 관점에서 보면은 얘가 아래 볼록이니까 두 근의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는 이 중간에 0이 끼고 있단 말이야. 근데 0을 대입한, 0을 대입하면 요 놈만 남겠다. 그치? 여기에 음수면 끝나는 거야.
알았지? 이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서는 그냥 두근의 곱이 음수면 되는 거고 똑같은 얘기야 이게. 그런 여기다가 뭐가 또 달라붙어. 절대값이 같대. 자, 이때 m을 구해보래. 야, 당연히 여기서는 봐봐. 우리가 두근의 부호가 반대면은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두근의 곱 3분의 마이너스 m 플러스 1 또는 여기다가 0을 아래 볼록이니까 0을 대입한 놈이 음수면 되는 거 아니야. 얘가 음수가 되면 딱 끝나는 건데 뭐가 더 달라붙었어. 그치? 얘들아, 절대값이 같다. 어떻게 표현하지? 부호는 다른데 절대값이 같대. 뭐지? 더하면 0. 그거야. 즉 무슨 얘기야? 두 근의 합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 이게 0이다 이런 뜻인 거야. 저 겹치는 부분을 찾으라고. 그러니까 문제 볼 땐 그래서 m 값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지. 이해 갔죠 여기까지? 오늘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어쨌든 3 곱하면 이거 없어질 거고 넘어가면은 여기서는 m이 1보다 큰 놈을 잡는데 요거 0 되려면은 이 분자만 0이면 되네. 요거는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2. 이거 x가 됐어. m이 돼야지. m 플러스 3에 m 마이너스 2 이꼬로 제로가 되니까 여기서는 m이 마이너스 3하고 2가 나오는데 1보다 크대. 답은 m은 2가 되겠지. 이게 끝이야,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근의 분리, 근의 판별, 얘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걸? 자, 그 다음에, 뒷장 넘어가서 거기, 요거를 근데 조금 더 응용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기 319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심화 유형 22번. 선생님, 3차 방정식이요? 우와.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보자, 얘들아. 항상 이 양수라는 얘기 이렇게 덧셈하고 곱셈, 덧셈, 곱셈, 덧셈, 곱셈, 덧셈, 곱셈으로 표현합니다. 알겠죠? 응? 근데 여기 난 이게 더 강추합니다. 알았지? 이게 좀 일반적이야. 일반적이라면, 응용 범위가 넓다라는 얘기야. 응용 범위가. 알았죠? 그리고 저런 건 다 그래프야. 진짜 모든 우리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이런 무슨 뭐 방정식 이꼬르 그래프입니다. 알았어요? 그래프 이꼬르 함수. 그래서 고등학교는 거의 함수가 80%가 넘어요. 미적분은 다 함수지 뭐. 대수? 다 함수야.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선생님, 수열은요? 수열도 함수의 일종입니다, 여러분들. 자. 야, 드디어 이제, 이번에 이렇게 등급제가 바뀌어갖고, 이제 기하 벡터하고, 이제 미적분 툴을 이제 빡세게 가르쳐야겠구나. 근데 나는 너무 재미가 없는 게 솔직히 내 전공은 미적분 2하고 미적분이나 미적분 2하고 기하 벡터가 내 전공이거든. 근데 기하 벡터하고 미적분 2를 막 다 선택감으로 빼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아니야, 너네 기하 벡터 되게 재밌어. 재밌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진짜 복잡해 보이거든. 해서 이만큼이거든. 이게 탁 풀면 끝나. 얼마나 재밌는데. 미적분 2, 팍. 얼마나 재밌는데. 진짜요. 남들 막 5분, 6분에 걸릴 거 우리 막 30초 만에 막 문을 풀고 그러면 얼마나 재밌는데. 이제 그런 즐거움을 막 없애고 있단 말이야. 재미없어, 진짜. 그래서 예전에 내가 장담해, 야, 니네 있잖아. 미적분 배울 때, 야, 걱정하지 마. 니네 미적분 볼 때, 만약에 20문제라면은 1번부터 5번까지 그냥 눈으로 보고 풀게 해줄게. 에이, 말도 안 돼요. 진짜라니까? 에이, 거짓말. 그리고 나중에 딱 뚜껑 까니까, 진짜네요? 이렇게 된다니까? 물론, 기초적인 내용을 확실하게 한 상태에서, 이제 약간의 좀 상위 개념을 좀 끌어와야 돼. 알겠지? 근데 그런 부분까지는 다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계속 소화만 시키세요. 알겠지? 쉬우 봐라.
정신없다. 자, 좀만 참아. 거의 다 끝났어. 요즘 끌까? 네. 1534번. 이런, 뭐 하지도 않았는데 시간 다 갔네? 허헐. 자, 보자, 여러분. 3차원 형식이에요. 자, x3승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9 x 플러스 9는 0이 1보다 작은 한 근과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K의 범위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 선생님 잠깐만 문제가 심각한데요? 왜? 아니 뭐보다 작고 뭐보다 크다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려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거 y는 0입니다. y는 이겁니다. 근데 선생님 우리는 3차함수 그래프를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 배운 적이 없어. 그럼 저 문제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1 과정은 일단 얘를 하나를 인수분해를 시켜줘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조립제법으로 얘가 뭐 하나가 툭 튀어나오게 돼 있어. 그렇게 문제를 안 내? 그럼 미친놈이에요. 그거는 고1 문제가 아닌 거 알았지? 자,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0 되니, 얘들아? 뭐 집어넣으면 0 되냐, 여기? 잘 썼나?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맞지? 2k 마이너스 9 더하기 9. 얘들아, 뭘 집어넣으면 0 되니? 마이너스를 한번 해볼까? 이게 만약에 안 되잖아.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잘못된 거거나 내가 잘못 쓴 겁니다. 자, 마이너스를 한번 가볼게요. 1 내려옵니다. 마이너스 2k지. 2k지. 딱 되네. 이렇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고1 과정은. 그래서 쟤를 잠깐만 우리가 쓰면 x 플러스 1에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2kx에 플러스 9 이꼬르 제로가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딱 하나가 나왔잖아. 여기서는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한 근이 지금 무조건 나왔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여기서 무슨 얘기야?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9 이꼬르 0이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요. 뭐죠? 두 근이 뭐라고? 1보다 크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지, 이제? 그렇지. 근의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두 근 나와야 돼. 근데 얘가 뭐보다 크다고? 1보다 크다. 픽스. 한 근, 두 근, 1. 세 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이번엔 등호 들어가면 안 돼. 서로 다른이니까. 두 번째, 1을 대입했을 때 양수가 나와야 돼요. 10-2k가 양수가 나와야 돼요. 세 번째, 꼭지점에 x좌표 마이너스 2 곱하기 너분의 너. k가 눈으로 봐도 1보다 커야 합니다. 이 세 개의 뭘 잡는 거야? 교집합을 잡는 거예요. 겹치는 걸 잡는 거야. 그러니까 얘 가지. 어려운 내용 아니야,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 정도구나. 라고 생각해 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는 뭐, 근이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무조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함수를 지금부터 여러분들 그림을 우리 멋있게 그래프라고 함수라고 그러는데, 그냥 다 함수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그림 그리는 거에 열심히 전념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거기 다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가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게끔 만들어 놓을 거야. 자, 이제 뒷장 넘어가자. 딱 320페이지. 자, 그럼 이렇게 내는 것보다는 이 3차가 좀 찝찝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내요. 가장 많이 나온 형태의 문제가 요거 심화 유형 23번이에요. 여기입니다, 이거. 사실 이거 풀려고 한 거야, 지금. 사실 이거 풀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1539번하고 두 개만 풀어볼게. 자, x4승 마이너스 2k 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2. 얘가 소,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데 선생님 뭐 이거 4차 함수잖아. K의 범위를 구하라. 이걸 어떻게 구해서는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100% 보기차식이 떨어져 나옵니다. 알겠죠? 보기차식이 떨어져 나와요. 보기차식. 그래서 봐봐 이제 x제곱을 내가 지금부터 t라고 할게요. 괜찮지? 그럼 얘가 t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2kt k 플러스 2가 되는데 자 이제 여기 이제 t 값이 두 개가 나오는 거야. 맞지? 여기 이제 서로 다른 내실근이 잡히려면 잘 생각해봐. 여기 t가 만약에 하나가 2가 나오고 하나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 나왔다고 쳐봐. if. if. 그럼 역차하면 어떻게 되니? x제곱이 2고 x제곱이 마이너스 3이라서 이거 제곱 없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실근 2개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 허근 2개 나오잖아. 실근 4개가 안 되네. 두 번째 이번엔 t가 만약에 하나가 2가 나오고 t가 만약에 0이 나왔다고 쳐보자. 그럼 x제곱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개 여기는 x제곱이 0 하나잖아. 중근은 하나잖아. 그럼 3개밖에 안 나오네? 4개 안 돼요. 세 번째 t가 마이너스 1 나오고 t가 마이너스 3 나와봐. 그럼 역치환하면은 어때 이거? 허근 2개 허근 4개 나오잖아. 맞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결과적으로는 얘가 서로 다른 내실근이 나오는데 그럼 이때 여기 t값이 x제곱인데 이 t값이 x제곱인데 결국은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t가 2가 나오고 t가 3이 나와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x제곱이 2 플러스 마이너스 2 x제곱이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4개 나오잖아. 무슨 얘기지? t값 두근 맞아? 이제 t에 관한 2차식으로 바뀐 거야. 두근이 뭐다? 양수다. 이런 뜻인 거야. 서로 다른 내실근이니까 두근이 서로 다른 양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두근이 0보다 크다. 괜찮나요? 또 근의 분리야. 또 근의 분리로 가는 거야. 이해가지?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문제 나중에 보여줄게. 근데 지금은 아니고 빨리 뺀 다음에 두 바퀴 칠 때. 결국 이것도 그림을 그려주면 이번엔 y는 0, t축. y는 아래 볼록인 2차 포물선 t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이건 뭐 판별식 쓰고 그냥 이렇게만 해도 된다. 난 그림으로 많이 풀게. 알았지? 그림으로 풀게요. 이렇게 아래 볼록이고요. 두근이 양수란 얘기는 여기 0이 있는 거라고. 그치? 아래 볼록이니까. 첫 번째, 판별식.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커야 돼. 왜? 등호 들어가면 안 돼. 두 번째, 0을 대입했을 때 얘네 K 플러스 2가 양수가 돼야 돼. 그리고 꼭지점 X좌표, 마이너스 2 곱하기 너분의 너. K가 0보다 커야 돼. 세 개의 교집합을 잡으세요. 그러면 그게 K의 범위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지? 콜? 이렇게 가는 거야. 괜찮나요? 자, 이번엔 그럼 문제 좀 바꿔볼게요. 실근 2개, 허근 2개로 바꿀게요. 그럼 실근 2개, 허근 2개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런 케이스거든. 맞지? 그러면 이 수식이 즉 t제곱 마이너스 2kt 플러스 k 플러스 2가 이 근 t가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가 나와야 되는 거야. 맞지? 즉 두 근의 부호가 반대가 돼야 돼. 다른 말로는 두 근 사이에 0이 있어야 돼. 근데 두 근의 부호 반대는 정말 쉬워. 두 근의 곱, 이거분의 이거. 이게 두 근의 곱이 뭐지? 음수면 끝나는 거야. 얘가 굉장히 해피한 애야.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되는 거야. 이해 갑니까? 이게 굉장히 다양해. 이게 나중에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알겠지? 오케이. 거기 뭐 실전 유형 내가 18번은 여기 연립부등식에 활용 안 했는데 요거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내가 숙제를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숙제는 1542번까지만 해오시면 돼요. 알겠지? 1542번까지만 해오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여기 답 맞추고 그 다음에 마무리 정리 좀 한 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로 넘어갈게요. 알았지? 순열조합. 오케이. 자, 오늘 고생들 했다.